이제 삼성 SDI에서 46파이 원통형 그 배터리 생산하겠다. 지금 완전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IT 쪽에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특징주로 삼성 SDI를 저희 주제로 잡았는데 오늘 삼성 SDI가 주도가 돼가지고 배터리 셀 3, 4가 다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제 삼성 SDI에서 46파이 원통형 그 배터리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양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좀 요번에 발표할 거다 했는데 이제 그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삼성 SDI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46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거든요. 그래서 LFP에 이제 요것도 이제 한다. 요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저께 미증시에서 MMR 반등 좀 괜찮았잖아요. 어제 9%인가 급등했던데. 네, 전날 이제 빠졌던 거를 확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지켜내고 바닥을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살짝 줬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고민 한번 같이 나눠보죠. 쭉쭉쭉. 사계절님, 네, 미국에서 4월에 아마케가 있는데 ABL 바이오 계속 상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 어제 주가들이 빨랐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어요. 우리 개장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쫙 또 리스트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뭐냐면 핵심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제 29% 정도의 시세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종목 시세 날 때 30에서 50% 정도 시세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를 좀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기술 수출 하나가 성공했을 때 시세가 나는 게 30에서 5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 없는데 초록 데이터만을 놓고 주가가 29%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의 시세가 났는데 내가 여기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데 막 추가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위로 이렇게 단가들을 주면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한 부분은 아직 나올 거는 없어요. 이번에 학회 같은 경우가 4월 그 중간 안에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씩 반응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가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로는 좀 피크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평 단계를 수렴을 했을 때 다시 움직일 텐데 강도가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매수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주가의 방향의 특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어제 바이오가 오르니까 우리가 점심 그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대중들이 또 바이오를 보기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의 특성은 여기에서 임상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한 30에서 50% 정도의 주가 반응이 있으면 당장 모멘텀이 없으면 좀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패스를 하고 보는 거예요. 한 2, 3거래일 정도 주가 추이를 지금은 더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바이오 섹터 지금 완전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뭐였죠? 그거 신고가 알테오젠. 알테오젠에서 이제 그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섹터 전체의 꿈과 희망을 확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이제 기술 수출 부각되고 오리온에 매각되면서 주가 쫙 빠졌던 게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요번 암학회에서 이게
사실 어떤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로 바로 이어져서 뭐 이렇게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어떤 일정이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확 붙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반도체 섹터라든지 지금 저 PBR 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잖아요. 여기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될 때 채워줄 수 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HLB도 지금 보면 뭐 신고가 흐름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 둘,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그 실질적인 뭔가 숫자가 찍힌다 이런 거보다는 테마적인 관점, 기대감적인 관점이 지금 어떤 수급으로 이런 쏠림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이제 사피노에다가 그 기술 수출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그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발표를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 대단하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알테오젠이 보여줬던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바이오 회사들로 이렇게 지금 전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파이프라인 10개 들고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 터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놓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위치에서 어제 터진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터진 건데 이게 저항이 굉장히 강한 자리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애매하게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저는 안 봐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말씀대로 요거 한 2, 3일 안에 만약에 저점을 잡아준다라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흔드는 구간에서의 상승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 터진 이후에 주가가 쭉 밀려버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가격단을 또 지켜주는 선에서의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했을 때는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고 그 일정 관련해서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암학회에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자리가 좋았는데 오늘 시세가 좀 나왔고 뭐 유한양행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섹터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강했던 섹터에서 이 약간 주도 섹터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둥이 아빠님, 웅이사님, 자화전자 부탁합니다. 순식간에 6% 빠지네요.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차트가 깨졌는데 그래도 견뎌야 될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파시죠. 그러면 네, 차트 깨졌다 생각하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밍들을 한번 봅니다. 이게 보통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짚고 갔던 때가 25,500원, 21,000원 이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에 대한 변화 없이 한 번 더 제가 그 포럼 때 얘기를 했었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를 지금은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말을 하잖아요. 우선은 그러면 저는 뭐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합니다. 지금은 비중에 대한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셨다고 하면 이 종목의 4분기 실적이 분기별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적자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어떻게 사냐. 그런데 주식은 한 발이 빠르면 되죠.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증설에 대한 단계가 반영되는 그 실적이 4분기 실적으로는 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 한 7, 800억 정도, 시가총액은 한 5,926억이에요. 그러면 이익 대비 시총으로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럴 때는 부담 없는 비중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0만까지 이성웅 이사님 보신다고 했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필라파이어님. 단가에 여유가 있으면 더 보셨으면 해요. 네, 더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찍었는데요. 며칠은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뭐 9만 원 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IT 쪽에서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을 파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 종목들도 비중을 다 줄여야 됩니다.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그 정도는 만약에 고객사가 추가된다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12조 정도 시가총액도 가능해서 가격으로는 한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올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우선은 뭐 하나의 베스트 케이스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는 저는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마이너스 23% 손절 후 저점 매수 기다리고 있다고요. 롯데케미칼은 현재 마이너스 54%. 자, 저점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매수 괜찮을까요? JK님.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요? 네. 금호석유도 그렇고 지금 화학주 한번 섹터를 한번 봐보죠. 지금 화학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이 장난이 아닐 텐데. 지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점을 지켜내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제 저점을 자꾸 돌리나 하는 그런 가격단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결국은 지금 우일선 위로 못 올라서면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앞단에 어떤 그 저항 자리를 돌파했던 그런 구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한 42만 원짜리 42만 3천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전저점 구간까지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입향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그 앞에 보이는 이제 전저점 단 이런 구간에서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히브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빵 하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 오늘 딱 예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삼성 SDI처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오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어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화학단에서의 이익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고는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바닥을 잡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내릴 때 산다? 저는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LG화학을 이야기 드릴 때도 일단 돌려 세우는 거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방향을 딱 돌려주는 걸 확인하고 사자고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여기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저점을 돌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14만 원짜리 뭐 이런 저항을 갖다 돌파하는 그림이, 저항을 일단 한번 뚫어내는 그림이 나와야지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고요. 금호석유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경영권 분쟁 비슷하게 좀 뭐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슈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MT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이 지금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부각이 된다라면 괜찮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뭐 조정 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래 들고 있는데 다시 마이너스 10%네요. 전망 좀 부탁합니다. 와. 수익이 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팔았더니 도로 빠지는 거죠. 네네. 이게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짜증나는 현상이죠. 우상향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 김지희님. 일단 우상향으로 가려 그러면 저항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 저항 자리가 있는 곳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뭐 이거 팔아야 되는 종목은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버텨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 요 내리던 트렌드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뭔가 이 종목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되냐? 실적은 계속 좋아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큰 종목이 뭐 9에서 8%씩 연간 성장을 하고 이익률도 28%, 30%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놈의 때가 아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돼서 글로벌 경기 어떤 뭐 좀 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간다 했을 때부터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올라올 때 갭을 열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뭐 한 12만 5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요런 갭 구간이나 아니면 전저점 자리, 요런 구간 12만 5천 원 자리에서 이 내리막길을 깨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때 가서 추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JYP에 대한 또 질문이 많이 있네요. JYP 포워드 15배면은 싼 거 아닐까? 뭐 JJ님도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웅이사님한테 하셨네요. 와, 여기까지 왔네 결국. 야, JYP 진짜 많이 빠졌어요. 보통 제가 저 주관적인 대응은 이런 종목이 펼쳐지면 차트 안 보고 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또 많이 보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은 우선은 하락이 좀 둔화되면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JYP가 2조 원 초반까지 갔을 때는 강하게는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한번 보시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가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는지를 같이 보면 또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신저가가 내면서 밸류까지 같이 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또 공부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